사람들은 의사 마틴 맥닐이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뷰티퀸이었던 아내, 8명의 아이들, 의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와 부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름다운 집. 마틴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에서 만난 아주 뻔뻔한 내연녀도 있었습니다. He sent me a message. He asked me what I knew about quantum physics. You bonded over quantum physics? There was just instant chemistry. He was tall, he was handsome, he was very well spoken. Did you know he was married? I did. 2007년 4월 11일 유치원에서 돌아온 6살 막내 네이단은 욕조 안에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 빠져있는 엄마를 발견한 후 울면서 달려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Okay, what's the problem, sir? Lee Medical. Sir, what's wrong? I'm falling in the bathtub. Who's in the bathtub? Who's in the bathtub? My wife. Okay, is she conscious? She's halfway on the position. Okay, sir. I need you to calm. Sir, I can't understand you, okay? Can you calm down just a little bit? Okay, your wife is unconscious? She is unconscious. She's underwater. Sir? 911에 전화한 마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911 요원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심지어 통화 중에 전화를 먼저 끊기도 했습니다. Okay, is she breathing at all? She is not. Okay, sir, the ambulance has been paged. They're on their way, okay? Do not hang up. What? Sir? 전화를 끊지 말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틴은 바로 전화를 끊었고 911 요원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How old is your wife? My wife is 50 years old. She just had surgery here a couple of days or a week ago. What kind of surgery did she have? She had a facelift. She had a facelift? Yes. Okay, do you know how to do CPR? I'm doing it. Okay, do not hang... 마틴은 그렇게 3번이나 전화를 끊었고 911 요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위치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맨 처음 마틴이 욕조 안에 쓰러져 있던 아내를 발견했을 때 혼자 아내를 꺼낼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며 6살 딸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미셀의 입에서 상당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사인 마틴이 분명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는데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아내 미셀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부검 결과 미셀은 고질병인 고혈압으로 커진 심장 상태와 혼합된 일부 약물로 인해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셀은 2주 전에 안면거상 수술을 받은 후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셀은 1957년 세 자녀의 장녀로 캘리포니아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들끼리 사이가 무척 좋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셀은 눈에 띄게 이뻤을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기 많은 여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음악을 좋아했던 미셀은 바이올린 연주를 잘했으며 타고난 외모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민대회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자들의 로망인 홈커밍 퀸과 치어리더였으며 성적도 만점을 받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던 미셀은 연극 무대에도 섰으며 모델 일도 하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21살 때 그녀는 몰몬교 싱글을 위한 파티에 갔다가 마틴 맥닐을 만나게 됩니다. 마틴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셀 주변을 맴돌던 찌질해 보였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도도하고 재미있으면서 남성적이었기 때문에 미셀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틴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그는 뉴저지 캠던에서 5명의 형제자매와 자랐으며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아버지와 우울증을 걸린 어머니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후 단칸방인 아파트에서 6식구가 힘들게 살게 되었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5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팔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잔머리가 좋았던 마틴은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곧잘 쳤습니다. 기분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으며 결국 10대 후반에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17살에 군대에 들어갔지만 2년도 채 안 돼서 장애를 입고 제대를 합니다. 마틴이 군대에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들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한다고 종종 동료 군인들에게 얘기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1997년 군대 제대 후 마틴은 수표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미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미셸의 가족들은 마틴이 건방지고 성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셸과 마틴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커플은 비밀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마틴은 미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했으며 애들을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정신적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기에 능했던 마틴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대에 진학합니다. 의사가 된 마틴은 여러 병원을 짧은 시간에 자주 옮겼기 때문에 가족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멕시코로 이사를 다녔고 그가 유타주에 있는 병원에 취직을 하면서 프레젠트 그로브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부부는 5년 동안 일남 3녀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잡을 수 없는 마틴의 비정상적인 성격에 지친 미셸은 그에게 여러 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마틴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미셸이 이혼을 진지하게 요구하자 마틴은 다 같이 죽자며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왔고 그 당시 지켜보고 있었던 15살 아들 데미안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 간신히 아버지를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 누군가는 죽어나갈 것만 같았기 때문에 미셸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마틴의 비위를 맞춰주며 살게 됩니다. 한편 마틴은 상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으며 그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틴이 일하고 있던 USDC 메디컬 센터에서 그가 보살피고 있던 정신장애를 가진 남자 환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틴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괴상한 성격과 불안정한 부부관계는 물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가 심하게 온 둘째 베네사는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약을 하며 방황하였고 17살 때 여자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미셸을 욕조에서 발견했던 에이다이며 마틴과 미셸 부부는 에이다를 입양합니다. 2003년 4명의 친자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다 떠난 후 에이다와 부부만 집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과 미셸은 우크라이나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살고 있던 3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양 온 소녀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마음씨가 좋았던 미셸은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웁니다. 2005년 마틴의 행동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친딸들은 아버지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태닝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내연녀인 안나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을 죽이고 싶었으며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마틴이 8살 때 여러 종류의 약을 술에 섞은 다음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어머니에게 줬었다고 합니다. 마틴이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온 누나가 911에 신속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겨우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남동생 루퍼스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동생이 발버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안나에게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남자친구가 이런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서워서 진작에 도망쳤을 법도 한데 안나는 오히려 마틴에게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안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미치광이 살인마로 알려진 데이비드 버코이치에게 결혼해달라며 러브레터를 보낸 정신 나간 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2007년 마틴은 안나를 버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새로운 여자인 집시 윌리스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집시에게 푹 빠진 마틴은 입양한 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미셸과 마틴은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며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셸이 집시의 여행 가방을 마틴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하고 마틴의 전화기에 시도 때도 없이 집시와 통화했던 기록을 확인한 후 증거를 내밀며 마틴에게 따졌지만 그는 불륜에 대해 뻔뻔하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때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했던 마틴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더니 지팡이를 사서 노인네처럼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틴이 미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안면거상 수술을 하면 20년은 젊어 보일 거라면서 성형수술을 아주 강요에 가깝게 추천합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귀 앞쪽을 절개한 후 피부를 끌어올려서 나이가 들면서 생긴 주름과 처진 피부를 개선하는 성형수술입니다. 안 그래도 노화로 인해 우울했던 미셸은 남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가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술이 힘들 거라고 했지만 마틴은 수술을 하고 미셸이 예전처럼 예뻐지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거고 가정도 다시 화목해질 거라고 말하면서 미셸을 설득합니다. 2007년 3월 22일 미셸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큰맘 먹고 수술대 위로 올랐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오래 걸렸으며 많이 아팠습니다. 수술 후 미셸은 적어도 하룻밤은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고 마틴은 자기가 잘 간호해줄 수 있다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의대생이던 딸 알렉시스가 하루만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를 보고 퇴원하는 게 낫겠다며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마틴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아내가 약물에 대한 내성이 낮다는 사실을 속인 채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마틴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의심 없이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병원에서 보낸 후 미셸은 집으로 돌아왔고 본방학이라서 집에 잠깐 와 있던 의대생 알렉시스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알렉시스에게 그만 가서 쉬라고 말하며 미셸의 침실에서 내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불러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약에 취해 힘없이 처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알렉시스는 아버지 마틴에게 무슨 약을 그녀에게 주었는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마틴은 미셸이 한밤중에 많이 아파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약을 줬는데 그녀가 토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줬다고 변명하며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왠지 아버지가 믿업지 않았던 알렉시스는 직접 어머니에게 약을 주면서 극진하게 간호했고 미셸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스는 2주 동안 어머니를 돌본 후 방학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미셸은 간단한 집안일은 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2007년 4월 11일 마틴은 병원에서 일찍 퇴근하고 6살 막내 에이다를 유치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틴은 차에서 내린 에이다에게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이다는 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에이다는 욕조에 빠져있는 엄마를 발견했고 마틴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It was really hard to understand him because he was yelling very hysterically at me. She is unconscious. She's underwater. Okay, did you get her out of the water? I can't. I couldn't let her. Let the water out.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친자식들은 서둘러 집으로 왔습니다. I just started driving to the airport and I was just screaming. He killed her. That was my first instinct. He killed her. 알렉시스는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미셸이 알렉시스의 손을 잡고 만약 자기가 죽는다면 아버지가 죽인 거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분명 그녀가 떠날 때 어머니 상태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복용하고 있었던 약을 찾으려고 했지만 깨끗하게 치워져서 흔적이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돌연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알렉시스와 첫째 언니 레이첼은 마틴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셸이 사망하고 4일 후에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틴은 미셸의 친정 식구를 부르지 않았으며 만약 초대받지 않고 누구라도 온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모르고 마틴만 아는 여자가 한 명 왔는데 그 여자는 바로 집시였습니다. 그때 왜 장례식장에 갔냐는 질문에 집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one invited me. I just found out where it You was. crashed her funeral? I had felt sorry that I had been involved with Martin inappropriately.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당장 어린 동생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렉시스는 학교를 휴학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벌써 인터뷰를 하고 경험이 있는 좋은 내니를 구했으니 안심하고 서둘러 학교로 돌아가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구한 내니는 사실 내연녀인 집시였습니다. 그렇게 마틴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집시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들면 몰래 마틴 방으로 갔습니다. 한 달 후 마틴은 집시에게 청혼을 합니다. 미셸이 사망하고 3달쯤 지난 어느 날 마틴은 입양아 지젤에게 비행기표를 주면서 친언니 집에 방문하라며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젤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집시에게 주었고 집시는 입양아에게 지원되는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챕니다. 멀리 떠나서 둘만 오붓하게 살고 싶었던 마틴과 집시는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고 사실상 친손녀인 에이다를 포함해서 다른 입양아들을 키워줄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틴을 수상하게 여긴 입양단체의 신고로 마틴과 집시는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는 징역 21개월 그리고 마틴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레이첼과 알렉시스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미셸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실력이 없는 의사였던 마틴은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엉터리 과잉 진료를 하고 환자들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미셸이 욕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넷째 아들 데미안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타주 검찰청은 데미안이 다니고 있던 뉴욕에 있는 로스쿨에 데미안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므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데미안 맥닐은 2010년 1월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얼마나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결국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2012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마틴은 미셸에 대한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 시작한 재판에서 검사는 마틴이 미셸을 죽이기 위해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며 온갖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계획을 실행해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3달 전부터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자기는 욕조 안에 빠진 여자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각인시켰으며 또한 일부러 어린 딸이 죽어가는 엄마를 발견하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치밀하고 사악했다고 검사 측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병인 고혈압 때문에 성형수술을 미루라는 미셸의 담당 의사 말을 무시한 채 수술을 진행시켜 결국 아내를 죽게 했다며 명백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틴 측 변호인은 그가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s in Aesop's fable, the prosecution's perception in this case is wrong, ladies and gentlemen. Martin McNeil is not guilty. 3주 동안 진행된 재판 동안 딸들은 증인대에 서서 그동안 아버지 마틴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Are you familiar with Martin McNeil? Yes, Who is Martin McNeil? that's my dad. Okay. Is he in the court today? Where is he seated, Vanessa? Right there. 미셸이 사망했을 때 24살이었던 베네사는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틴은 지역신문에 내니를 구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고 그녀에게 말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한 명의 여자만 왔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집시였다고 합니다. 미셸이 사망하고 일주일 후 내니로 고용된 집시는 마틴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I expected her to be focused on the children. I expected her to do things related to that, to cook or clean or take care of the children. My dad was cooking. She was sitting there
staring at my dad. It just was obvious that she's just goo eyes at my dad. My mom was hesitant to get the surgery. She was talking to my dad, saying that maybe we should delay the surgery. She wanted to maybe push it back until the summertime because I would be home for, almost a 3-month period. 교도소에서 마틴과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감방 동기의 증언입니다. He just pretty much opened up about it. He gave her some oxy, and he gave her some sleeping pills, some kind of sleeping pills, and then got her to get in the bathtub. He held her head under the water for a little while. 2013년 11월 9일 11시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들은 마틴에게 미셀을 살해한 것과 사법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틴 맥닐은 미셀살인 죄로 1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15년을, 그리고 아내가 사망한 후 알렉시스를 강제 성학대한 죄로 15년을 받아 총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항소는 그가 96세가 되는 2052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던 마틴은 감옥에서 2년 반을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